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활발한 영입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의 수많은 빅클럽들이 눈독을 들였던 한 선수가 있었죠. 바로 라얀 셰르키입니다. 맨시티는 약 3천만 파운드로 셰르키를 영입했는데요. 최근 필포든의 기량이 다소 주춤하면서 펩 과르디올라는 예전만큼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진 않고 계속해서 공격진 변화도 모색해왔죠. 그 결과가 마르무시 그리고 이번 셰르키 영입입니다. 특히 셰르키 합류는 포든의 입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과르디올라는 포든을 로테이션 자원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셰르키와 포든이 서로 다른 장점을 살려서 함께 뛰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두 선수 각각이 가진 강점과 전술적 특징,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가 이 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필포든은 프리미어리그에서 27경기에 출전해 7골 2도움을 기록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선 9경기 3골 1도움을 올렸습니다. 겉보기엔 나쁘지 않은 기록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대엔 못 미친 시즌이었죠. 한때는 케빈 더브라이너의 후계자라고 불릴 만큼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엔 점점 팀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펩 역시 예전만큼 포든의 창의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2425 시즌 포든의 주요 스탯을 보면 여전히 꽤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90분당 기대 득점 기여는 83%에 위협적인 패스도 71%로 유럽 5대 리그의 공격형 미드필더들과 비교해도 상위권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플레이를 전개하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수치만 보면 여전히 좋은 선수라는 걸 보여주긴 하죠. 다만 이런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기복 때문에 항상 선발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정말 포드는 다재다능한 선수예요. 공격형 미드필더는 물론 오른쪽 윙어, 가짜 9번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전에서는 수비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 빠르게 회전한 뒤 홀란드에게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줬죠. 이런 움직임은 수비수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시티가 촘촘한 수비 블럭을 흔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 FA컵 8강 본머스전인데요. 포드는 좁은 공간에서 강한 압박을 이겨내고 공을 따낸 뒤 첫 터치에 바로 침투 중인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패스를 연결합니다. 짧은 장면이지만 여기서 포든의 턴 동작, 섬세한 터치, 빠른 가속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포든이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도 뛰어나다는 겁니다. 내부로 침투하는 언더래핑, 측면 전환 후 공간을 잡는 위치 선정 등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수비 라인을 수직으로 벌려주는데 강점을 보이죠. 심지어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거나 동료가 침투할 수 있게 공간을 비워주는 모습은 포든의 높은 전술 이해도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다만 포든은 워낙 빠른 템포와 직접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다 보니 때때로는 박스 근처에서 좀 더 침착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격을 너무 서두르다 보면 상대 수비를 더 교묘하게 무너뜨릴 기회를 놓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든이 가진 기술력, 움직임, 창의성 덕분에 여전히 많은 팬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는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의 부진을 생각하면 펩이 이번 시즌부터는 포든의 활용법을 바꿀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죠. 이번엔 셰르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라얀 셰르키의 맨시티 합류는 팬들 입장에선 꽤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유럽 무대에서도 창의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정말 흔치 않은 유형이에요. 올 시즌 21살의 나이로 리그 30경기에서 8골, 11도움, 유로파리그에서는 12경기 출전해서 4골, 8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스탯만 봐도 단순히 마무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최전방에서 다방면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리그 1 기준으로 보면 골 기여는 89%에, 기대골 기여는 79%에, 그리고 90분당 전진 패스, 위험한 패스는 무려 90%일 이상입니다. 수치만 놓고 봤을 땐 창의성 부분에선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네이션스 리그 스페인전을 통해 셰르키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셰르키는 코네에게 공을 받은 직후 쿠쿠렐라에게 마치 직선적으로 돌파할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귀스토의 침투를 포착하고 그 움직임을 활용해서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리죠. 이렇게 완벽하게 수비수를 속여내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여유 있는 상황 속에서 셰르키는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 무한히의 득점을 도와주는데요.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판단이었죠. 셰르키는 90분당 4.88회의 전진 드리블을 기록하고 있는데 패스와 드리블 모두 활용해 전진 플레이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선수인데요. 오른쪽 윙어로 나설 때 주로 왼발로 공을 다루며 드리블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포지션을 선호합니다. 또한 셰르키는 발바닥과 짧은 대각선 터치를 활용해 수비수와 거리를 만들고 몸 페인트를 통해 수비
수비를 끌어낸 뒤 가속도로 공간을 돌파하기도 하는데요. 셰르키는 좁은 공간에서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중앙을 혼잡한 지역이든 측면이든 압박이 들어와도 몸으로 잘 버티고 신체를 이용해서 수비수를 막아내며 공을 쉽게 빼앗기지 않아요. 특히 공을 받을 때 몸을 살짝 틀면서 받는 동작인 하프턴이 굉장히 매끄럽고 이걸 통해 압박을 피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여는데 능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최전방에서 전술적인 자유를 주면 셰르키의 창의성이 폭발한다는 점이에요. 주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시작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왼쪽이든 중앙이든 공격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수평 이동하면서 팀이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빌드업 단계에서 아예 아래로 내려와서 상황을 풀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타이밍을 봐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움직임도 좋아요. 공간 감각이 진짜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셰르키는 양발 패스를 거의 모두 잘 쓰는데요.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패스를 찔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선 예측이 굉장히 어렵죠. 게다가 패스를 줄 때 공의 속도나 궤도에 미묘한 변화를 주면서 공격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실제 장면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셰르키의 특징이 정말 잘 드러나는데요. 상대 수비수들에게 압박을 많이 당하는 상황에서도 드리블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수비를 자신 쪽으로 유인한 다음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를 내주는 장면이 있었죠.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이 장면에서 셰르키는 정말 끊임없이 정교하게 잔발 드리블을 이어갑니다. 즉 셰르키는 스피드나 피지컬로 상대를 압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걸 정교한 드리블, 공간 감각, 그리고 수비를 속이는 능력으로 충분히 보완해요. 그의 드리블은 단순한 폭발력이 아니라 기민함과 정밀함에 기반을 둔 스타일입니다. 속도를 확 내는 게 아니라 타이밍과 방향 전환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쪽에 더 가깝죠. 정리하자면 셰르키는 맨시티에 합류한 선수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창의성을 가진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수비 블록이 어떤 형태로 나와도 혹은 어떤 전술로 상대하더라도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하고 압박 속에서도 공을 잘 받아내며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액션을 선택할 줄 아는 선수예요. 이런 스타일은 펩 과르디올라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고 전술 구상 속에서도 분명히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 선수의 강점과 플레이 스타일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 영상의 핵심 주제죠. 과연 포든과 셰르키가 동시에 기용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선수가 함께 뛸 수 있다는 쪽의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서로 보완적이고 특히 풀백이 옆에서 잘 받쳐주기만 한다면 전술적으로는 충분히 공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필 포든과 라인 셰르키를 중심으로 한 맨시티의 공격 구조 전술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전제는 있어요. 펩이 두 선수의 상반된 스타일을 잘 조합하고 그 주변 자원들까지 맞춤형으로 배치했을 때에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완벽한 동선 정리가 된다면 가능한 조합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포드는 주로 왼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마르무시는 보통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는데요. 두 선수 모두 공통적으로 슛을 먼저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빠른 패스, 돌파, 그리고 슈팅 구역을 선점하는 움직임 등을 통해 직접 득점을 노리는 성향이 강하죠. 이런 스타일이 함께 들어가면 맨시티는 전방에서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상대 수비는 점점 중앙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결국 수비 블록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반면 셰르키는 완전히 다른 타입입니다. 한마디로 공을 달라 라고 말하는 스타일이죠. 그는 주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는 걸 선호하고요. 페인트와 기술적인 동작으로 수비를 조작한 뒤 페이크 패스로 동료를 찬스에 놓이게 만듭니다. 볼터치가 많고 플레이의 흐름을 자신이 직접 조율하려는 경향이 강한 선수예요. 특히 이런 스타일이 잘 살아나려면 오버래핑을 해주는 풀백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비워줘야 셰르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땐 리브라멘토 같은 풀백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현재 리브라멘토는 맨시티와 링크가 나고 있는데요. 리브라멘토가 지속적으로 오버래핑을 해주면 상대 수비 라인이 수평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쯤 사이로 셰르키가 자유롭게 중앙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풀백이 폭을 잘 잡아주면 셰르키는 더 이상 좁은 공간에 갇히지 않고 빌드업이나 콤비네이션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셰르키가 공을 풀어나갈 때 타깃이 되는 건 포든, 마르무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링 홀란드입니다. 사실 홀란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전술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포든과 마르무시 둘 다 슈팅 구역을 노리는 타입이고 셰르키는 그런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찔러주는 패스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이 조합이면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더 많은 찬스를 받아낼 수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득점 기회가 더 자주 열리게 됩니다. 셰르키는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페이크 스루 패스나 컷백을 넣는 데 능한데요. 상대 수비가 포든, 마르무시처럼 슛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선수들을 신경 쓰느라 공간
공간을 내주는 순간을 셰르키가 정확히 노리고 들어갑니다. 이 조합이 잘 맞아떨어지면 포드는 영리한 움직임을 통한 박스 침투가 극대화되고 마르무시는 측면 수비를 흔들어주고 그 사이 셰르키가 템포 조절을 하며 결정적인 패스를 뿌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포든, 마르무시, 홀란드는 직접적인 골문 위협과 슈팅, 셰르키는 그걸 조율하면서 찬스를 만드는 역할, 서로 다른 성향들이 얽혀서 다양한 공격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번엔 포든과 셰르키의 데이터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수치는 각 선수가 속한 리그와 포지션 내에서의 백분위 값으로 계산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50%이면 딱 평균, 그 이상일수록 상위권이라는 뜻이에요. 셰르키는 창의성, 빌드업 기여, 그리고 드리블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특히 전진 패스랑 위협적인 패스에서 두드러진 강점을 갖고 있죠. 반면 포드는 좀 다릅니다. 득점 위협, 슈팅 능력, 그리고 수비 기여도 측면에서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셰르키는 팀의 창조를 책임지는 중심축, 포드는 직접 골문을 위협하는 타입입니다. 서로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이를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죠. 이번엔 포든과 셰르키의 공존이 어렵다는 쪽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공간의 밀집도 그리고 수비에서의 불안정입니다. 제가 앞에서 경기 장면과 함께 설명드린 것처럼 셰르키는 직선적으로 돌파하는 스타일보다는 공을 안쪽으로 몰고 가면서 왼발 패스나 크로스를 선호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주로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플레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마르무시와 포든 역시 중앙을 선호하는 성향이라는 겁니다. 이 셋이 동시에 뛰게 되면 상대가 뭔가 특별한 수비를 하지 않더라도 맨시티 선수들끼리 동선이 겹치고 그 결과 자기들 공격 공간이 스스로 좁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오른쪽 풀백이 전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측면을 넓게 써주지 못하면 공격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몰리고 그렇게 되면 밀집 수비를 뚫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앞서 이름이 나왔던 리브라멘토는 현재 맨시티와 이적 링크만 떠 있을 뿐 실제로 정통 오른쪽 윙백 자원은 맨시티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곧 셰르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수비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포든, 셰르키, 마르무시 모두 오프 더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비를 해주는 타입은 아니고 그나마 마르무시가 조금 낫다는 정도예요. 이 조합 그대로 풀백까지 전진의 공격에 가담하게 되면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과르디올라의 입장에선 이런 전술적 위험 요소들을 감수하면서도 두 선수를 함께 쓰려면 조직적인 포지셔닝과 압박 구조를 정말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적 자유를 허용하되 그 안에서도 팀의 구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아쉬웠던 클럽 월드컵 첫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든과 셰르키는 분명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로의 단점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겠죠. 저는 그 문제가 이번 클럽 월드컵 예선 1차전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 경기였고 셰르키가 팀에 합류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점을 정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 이해합니다. 다만 경기 내내 정통 오른쪽 윙백이 없는 상황에서 셰르키와 포드는 계속 중앙에 머물렀고 사비뉴도 왼쪽으로만 드리블을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 오른쪽 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노출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왼쪽 풀백으로 나온 오라엘리, 오른쪽 풀백으로 나온 리코 루이스 역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맨시티의 오른쪽 공간은 사실상 활용되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후반 들어 전술 수정을 통해 사비뉴가 조금 더 직선적인 드리블을 가져가면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긴 했는데요. 만약 앞으로 홀란, 셰르키, 마르무시, 포든이 함께 출전하게 된다면 선수들 특성상 이런 전술 수정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풀백 자원을 보강하지 않는다면 정말 완벽에 가까운 동선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 전술적 가능성을 정리해보면서 과연 공존이 가능할까 못할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도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에 다른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투볼이었습니다.